미중 합의 기대감에 AI 관련 반도체주들의 잇따른 호재,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1%, 나스닥이 1.86%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에 1.2%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슈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주말 사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이 협상단의 합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는 점 어제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이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의 핵심 쟁점에서 상당히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이 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는 사전 합의틀을 주말 사이에 마련한 것인데 양국 정상은 이번 주 한국에서 만나서 해당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고요. 또 물론 완전히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단 휴전 기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장이 안도감을 가졌고요. 이 중국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예고했던 이 히토류 수출 통제, 또 미국은 여기에 대응하는 100%의 추가 관세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현재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틱톡의 미국 매각 조건도 결정이 됐고요. 또 이어서 밤사이에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무역 합의 임박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긍정적이라면서 이 며칠 내에 미국과 브라질 간의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멕시코 대통령 역시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한 무역 협상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관련 소식은 다만 조금 아쉬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합의가 근접했지만 수요일까지 준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당히 약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관련된 긍정적인 반도체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의 이사회가 오픈 AI에 대한 2차 투자금 225억 달러, 한화로 약 32조 원의 집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지난 4월에 발표됐었던 4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의 일부 격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MD 등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퀄컴이 장중 20%대 상승을 보이는 등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 출사표를 내밀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와 AMD 칩에 대한 대항마 AI 200 칩의 출시를 밝힌 건데요. 이 전력 효율성과 전무후무한 메모리 용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엔비디아 역시 2.8% 상당히 상당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AI 칩은 크게 학습용과 추론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력 칩 블랙웰은 두 가지가 모두 수행 가능한 반면에 퀄컴의 이번 신형 칩은 이 추론용 칩을 주로 겨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과연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이 한눈에 살펴보기 이전에요. 이번에 퀄컴 신형 칩, 이 앞으로의 개발 로드맵을 보자면요. 2026년에 AI 200 칩, 그리고 2027년에 AI 250 칩, 250 칩이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밤사이에 자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승불이 초록불 그리고 빨간불이 하락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M7들이 각각 1%에서 약 4%가량 강하게 상승불을 켰었고요. 특히나 애플 경우에는 2.28% 장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월마트나 벅셔 해서웨이와 같은 일부 방어주와 금융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리스크온,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익률과 또 성장주에 강하게 베팅하는 흐름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 밤사이의 특징주들 M7 중심으로 가장 먼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4%대 강세가 역시나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 밤사이에 캔터 피츠제럴드가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던 이슈인데 이 밤사이에 다시 한번 두드러졌습니다. 이 캔터 피츠제럴드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355에서 $510가량으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고요. 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더해서 11월 6일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머스크 CEO에게 $1조 급여 패키지를 다시 한번 찬성한다고 호소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번 주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테슬라의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구글은 3.62%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넥스트라에라 에너지와 아이오와주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됐고요. 또 엔비디아 2.81% 올라섰습니다. 이 독일의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독일의 10억 유로, 한화로 따지자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밝힌 것이 개별주 이슈로도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M7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5% 강세 시현했습니다. 구겐하임이 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가는 $586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메타는 1.7%가량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 사업부를 재편하겠다라고 밤사이 밝혔는데요. 메타버스 사업부의 수장을 슈퍼 인텔리전스 랩으로 인사 이동시켜서 AI 제품의 총괄을 맡게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도 1.23% 상승했는데요. 이 향후 3년간 네덜란드에 14억 유로, 그러니까 약 1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화요일부터 최대 3만 명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비용 절감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기술주와 또 밤사이에 이슈가 있었던 실적 발표주 한 가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2.7%, 거의 2% 후반대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슈퍼컴퓨터 및 AI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암 치료와 핵 융합 에너지, 이 국방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계약에 활용될 슈퍼컴퓨터는 AMD의 MI355X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AMD 칩에 대한 기대감 올라갔습니다. 또 이어서 팔란티어도 2.46% 상승했는데요. 이 폴란드 국방부와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레드캣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드론에 대한 이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GPS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항법 비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팔란티어 주가 2%대 강한 움직임 보였고요. 큐리그 닥터페퍼, 우리가 흔히 마시는 닥터페퍼 할 때 그 기업이 맞습니다. 밤사이에 실적 발표 이슈로 거의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연간 매출 성장률을 중간 자릿수에서 이 높은 한 자릿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3분기 호실적은 물론 또 아폴로와 KKR이 인수를 위해서 70억 달러의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이 지난 히트맵에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4가지 테마성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히토류와 배터리를 제외하고선 말이죠. 우선 양자 컴퓨터는 지난주 이 월스트리트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양자컴 기업들이 미 정부에게 지분 투자 방안을 협력 중이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외에도 가상자산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시티와 함께 결제 인프라 개발 협력을 발표했고요. 또 컴퍼스 포인트가 이 목표 주가를 로빈후드에 대해서 상당히 상향 조정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히토류와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상승세를 시현을 했었죠. 이 때문에 밤사이에는 오히려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간 이 관련주들이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을 대체할 만한 대안으로 부각이 됐다는
있다는 점에서 밤 사이에는 오히려 양국의 사이가 봉합된 점이 매력을 반감시켰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밤 사이에 매크로 지표들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는 지난주에 7% 이상 급등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 블룸버그의 보도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이번 주말 회의에서 12월에 하루 13만 7천 배럴의 규모를 증산하겠다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완화 속에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6원 가까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1%가량 상승했고요. 또 지니어스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반년간 이 전년 대비 70%나 급등했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이 밤 사이에 4,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3%가량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미중 간의 갈등 봉합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특히 눈에 띄고요. 국채금리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반대로 미중 간의 갈등 봉합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혼재되면서 장기물과 단기물 사이에서의 약간 괴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금 가격에 더해서 구리 가격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파운드당 5.13달러를 기록하면서 밤 사이에 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구리는 닥터코퍼라고 불리면서 이 제조업 전반에 쓰이면서 또 이어서 경기 회복의 지표로도 활용이 되죠. 미중 간의 이런 갈등 양상이 다시 한번 완화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도 사상 최고치가 근접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구리 관련주들 흐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밤 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